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결권의 12가지 안건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또 초미의 관심은 델라웨어에서의 텍사스 주로의 법인 이전 문제,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주식 보상안에 대한 재투표의 안건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안건이 이제 나와 있죠. 지금 6월 5일까지 현재 투표를 마감을 해줘야지 주주로서 테슬라의 그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총 3,447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월 13일 이전에 보유를 하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3,236주의 권한을 가지고 이번에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의사회에서 이 12가지 안건 중에서 이제 공고사항이죠. 물론 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찬성표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6번부터 12번까지는 반대 의사를 남겨주면 좋겠다는 공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고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내가 좀 기권을 하고 싶다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사항이 조금 막중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사회의 어떤 공고사항을 그대로 따라주기로 하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찬성, 6번부터 12번까지는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38주의 이 주식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정말 주주로서 의결권에 참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 그 해당 증권사에서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를 해 주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메일을 찾아서 저희가 저희 의결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투표에 반영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아마 이렇게 메일을 손수 보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아주 쉽게 의결권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갖춰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비단 한국의 문제만 아닐 것이고, 지금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바쁩니다. 의결권, 어차피 찬성이 많아가지고 의결권 다, 오케이 되겠지.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근데 지금 기관 투자자와 개인, 그러니까 나머지 이사회와 이제 일론 머스크 쪽은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전부 다 찬성,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44%,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약 30%가 됩니다. 자, 이 인원들이 총 50% 이상의 일단은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50%가 넘지 않으면은 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 다 투표를 하겠지, 개인 투자 대부분 하면은 무조건 넘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 눈치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어디에 던지더라도 조금은 깨름직해. 그러면 아예 저희는 그러면 죄송한데 기권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방심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투표 다 해주겠지. 나는 얼마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심리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50% 득표율이 넘어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투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아주 쉽게 월등한 어떤 그 표를 얻으면서 일론 머스크의 주식 보상안이 채택이 되고 델라웨어에서 텍사스주로 이전이 쉽게 될 것인가? 지금 테슬라의 기관 투자자로서의 1대 주주는 뱅가드입니다. 뱅가드가 7%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블랙록이 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는 뱅가드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투표를 한 건지 아니면 반대의 의견을 그냥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죠. 없지만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정보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2위 기관 투자자인 블랙록은 찬성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표를 행사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전부 다 테슬라의 보상한 재투표와 법인 이전을 찬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투표율도 그렇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의 일론 머스크를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정보를 얻으면서 해외 유튜버, 특히 미국의 현지 유튜버들의 영상들도 많이 즐겨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는 사뭇 한국과는 많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론이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대놓고 디스를 했고, 공화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스탠스를 보였는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그 비율이 반반이거나 민주당이 조금 많거나 공화당이 조금 많거나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 유권자, 이분들이 다 테슬라 주주분들 중에 속해 계시겠죠. 근데 그 절반에 가까운 테슬라 주주분들과는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드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를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저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를 교체를 해야 된다. 좀 젠슨왕과 같은 안정적이고 정말 회사의 실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미래 가치도 좋은데, 조금 난 편안하게 좀 테슬라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갖출 만큼 갖췄으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스타일의 리스크도 없는 그런 CEO가 자리에 앉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여론이나 그런 심리, 그런 생각들이 미국 현지에서는 꽤 많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100%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한 재투표, 이게 한으로 77조 원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이 주식의 어떤 가치가 스톡 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식을 더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주식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희석이 된다는 이야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10년, 적어도 10년 정도는 충분히 테슬라의 미래 가치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CEO로서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저만의 생각인 것이고 미국 현지에서는 생각이 생각보다 다를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더더욱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한 재투표와 법인 이전이 오케이가 났다. 주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승인이 났다. 자,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이겼죠, 실제로. 토네타라고 하는 9개 이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가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변호인단이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이번에 델라웨어에서 소송에 지고 난 뒤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도저히 그 재판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해서 테슬라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토네타의 법무팀에서 변호인단 쪽에서는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여기서 델라웨어에서 어떤 경영 활동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법인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텍사스 주로 법인을 이전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의 법인 이전을 막아달라고 하는 소송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역시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텍사스 주로 법인 이전이 되었다고 했었을 때, 그럼 무조건 100% 텍사스 주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그건 역시도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야 할 산들은 여전히 많은 것만은 사실이고, 만약에 이번에 결과가 반전이 나오면서, 뜻하지 않은 반전이 나오면서 이 부결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떤 향후에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가에서는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온갖 추측성, 악의성 기사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일론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재점화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일론 리스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가능성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 저는 항상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말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희망시키는 이야기만을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를 투자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6월 13일에 있을 그 주주총회 의결권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렸던 정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스를 통해서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데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사항들을 조금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계속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번에 조금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번에 판결, 주주들의 어떤 그 의견과 의사 표시를 사실 좀 무시를 받았던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조금은 더 페어할 수 있는, 좀 합당할 수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 역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은, 주주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슈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은 이번에 6월 13일이 무조건 될 것이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쪽의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저는 조금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꼭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꼭 투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